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태형 교수입니다. 오늘은 비대면 시대 우리 아이의 사회성은 어떻게 기르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 살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회적 관계 안에서 발휘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회성은 여럿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인데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부모님들은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성이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즐거움을 나누는 능력을 말하며 타인과 동맹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지 및 학습 능력, 정서 조절 능력, 양심과 도덕, 현실 검증력과 적응 능력 등은 어린 시절에 사회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수록 더 촉진되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은 우리 아이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경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환경으로는 가정과 사회, 즉 학교로 나눌 수 있는데 아이에게 각 시기마다 부여되는 부모의 역할도 다르고 아이마다 필요로 하는 부모의 역할도 다릅니다. 영유아기에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보내기보다는 부모님과 가족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사회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와 부모 간의 삼각관계의 확장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점차 발달시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라서 학령기가 되는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행동 반경이 사회적, 집단적 환경으로 확대되고 집단 생활에 적응하면서 협동심, 양보심, 규칙 준수 같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질서의식과 단체 행동을 통한 협동, 이타심, 배려심 등을 배우고 경쟁을 통해 노력과 인정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배우고 익히며 열심히 하는 동기가 채워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치원에서는 대부분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지만 초등학교에 가면 처음으로 자신을 사회에 맞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동성 친구들 간의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고 친구의 개념이 활동을 같이 하는 관계에서 개성을 표현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서서히 변화하게 됩니다. 학교 내의 또래 집단 속에서 관계를 배워나가고 또래와의 동질감을 느끼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라는 곳은 단순히 학습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맺고 규칙을 익히는 등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학교를 가지 않게 되니 일단 규칙적인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그래도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데 학교를 안 가면 늦게까지 놀고 아침에 늦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 휴대폰이나 TV 등 미디어 노출이 많아지고 유튜브나 게임, SNS를 하는 시간이 전보다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답답해 하시고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냐? 야단을 치게 되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늘어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현재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당장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 안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평소에는 자녀들이 학교 학원을 다니느라 바쁘고 부모님도 바쁘시니 부모 자녀가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할 일이 많지 않았고 집에서는 보통 이제 공부했니? 숙제 다 했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화의 대부분인 가정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이 걱정되는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부모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집에서라도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인 생활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식사 시간이나 여가 시간 등 전체적인 생활의 틀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활동하면서 규칙이 있는 활동을 통해 의견을 나눠보고 노력도 해보고
노력과 능력이 무관하게 벌어지는 우연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험 등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이 다양한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래와의 사회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부모님 역시 또래 친구들처럼 무한 경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경쟁을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반드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배려와 함께 놀이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드게임이나 청기백기 게임 등은 규칙을 익히고 집중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친구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끼고 손을 잘 씻고 청결을 확보한 다음 가까운 친구, 친척 등 소수의 사람들과라도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함께 무언가를 해보는 경험이 있다면 사회성 발달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위험하여 만날 수 없는 시기에는 부모님 지도하에 친구들과 랜선 모임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까운 친구들도 만날 수 없다면 독서를 하고 부모님과 함께 독서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도 사실 다양하게 우정, 사회성, 특히 갈등 해결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기인데 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또래들의 인정이나 평판에 신경을 써서 이것 때문에 학교 생활에 오는 스트레스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는 사람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성숙을 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보셔야 할 것은 기존의 사회성이 좋았던 친구들은 SNS로 친구들과 연락하는 등 사회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비해 기존의 사회성이 떨어지던 아이는 집에서 게임만 한다든지 하는 등 사회적 고립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모님이 잘 인지해 주시고 청소년 자녀들을 잘 관찰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